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 TV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정말 좋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 혹은 아내 얼굴만 보면 너무 싫어서 그렇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죠. 당연히 믿고 싫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부부들을 보면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급속도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부라서 그래요. 아마 남들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부부이기 때문에 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관계가 부부관계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은 이론을 바탕으로 저만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실질적인 부부관계 회복 솔루션 3가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부부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부부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알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부부다. 맞죠? 그 말 맞죠?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것 조금 쉽게 6가지로 필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부부는 시간을 함께 한다. 두 번째, 건강한 부부는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건강한 부부는 성숙하다. 네 번째, 건강한 부부는 친밀하다. 5번째, 건강한 부부는 영적 생활을 공유한다. 6번째, 건강한 부부는 헌신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막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 부부, 우리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남들이 보기 너무 부러운 부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렵죠? 화해 능력이 뭐지? 영적 생활을 공유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드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마루 관계연구소에서 3가지 솔루션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비부부, 신혼부부, 다른 부부들 교육하면서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지키셨으면 하는 거예요. 부부만의 의사소통 시간을 갖는 것. 선생님, 우리 얘기해요. 맨날 아이들 얘기도 하고요. 직장 얘기도 하고,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얘기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화 시간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1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1시간 대화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1시간 부부를 위해서 시간 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대부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회사 가던 일을 가던.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제 조금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한번 맞춰보세요. 많은 부부들 보통 금요일 저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요일은 자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딱 1시간만. 그 1시간은 둘이서 소통해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 안에서 좋아하는 장소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게 침대나 누워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좋고요. 식탁 테이블, 거실에 있는 테이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예를 들어 우리 부부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이 아이들도 재워놓고 조금 일과를 다 마친 금요일 11시다. 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금요일 11시에 우리가 그 정한 장소, 거실 식탁이라고 한다면 거실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거실 테이블에 딱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우리 대화할 시간이야.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 약속과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딱 거기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으면서 대화하지 않기. 뭐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먹으면서 대화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서 대화하지 않기. 두 번째, 선생님 근데 꼭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화의 방식이나 원칙이나 대화하는 소통 방식이 조금 유지될 때까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유지가 될 때까지는 시간도 웬만하면 옮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장소도 옮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면 산책하면서 걸으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어떤 카페 가셔서 호프집에 가셔서 즐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부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근데요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첫 질문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야 일주일 동안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어땠어는 일하는 게 어땠어? 너의 삶이 어땠어? 라기보다는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거의 15년 차 부부로 살고 있는데요. 부부는 사실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같기도 하고,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부부란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결핍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이야기를,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일주일 동안 어땠어? 자기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일주일 동안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든 가운데 나의 한계를 느껴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배우자는 그랬구나. 자기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잘 버텨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화가 나도 혹은 짜증이 나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막 덮어질 때가 많잖아요.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문제를 덮으면서 사는 부부는 그리 건강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언제 화해해야 될지,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점점 높아져서 부부관계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안정이 되시죠. 우리가 목요일에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도 우리 금요일날 11시에 만날 거니까 그때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지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점, 1일 법칙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부부만의 대화를 하자. 그 대화의 시작은 자기야 일주일 동안 어땠어? 감정을 물어보는 대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언제 보셨어요? 그죠? 맞아요. 공부 좀 하셨다,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늘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되게 우리 살기 힘들죠, 여러분. 그쵸? 근데 왜 힘든지 제가 공부하면서, 교육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요, 외로워서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요, 또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것과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애착, 나누고 싶은 욕구를 늘 동시에 갖고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이 따로 또가치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교집합, 우리, 너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 시간만큼 중요한 거는 나의 각자의 삶, 당신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니다 보면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아니 내 아내는요 360을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또 남편은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또 같이만 있고 싶어 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칙을 딱 이 그림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따로따로 자신의 삶을 쉬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요게 딱 균형이 맞춰서 부부관계를 잘 이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교집합된 부분이 다 합쳐져서는 안 돼요. 너와 나의 삶을 100% 공유한다? 그럼 우리 답답해서 못 살아요. 대신 이 교집합된 영역이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많으셔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30년 지기 친구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이 교집합된 영역은 가장 많으셔야 돼요. 근데 그 교집합된 부분이 100%가 되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서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도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요 그림에 맞춰서 한번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에 답을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부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제가 이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부부 관련된 세 번째 원칙은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부만에 만났을 때 혹은 함께 했을 때 세레모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만난 순간 반가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출근하면서 화이팅! 오늘도 우리 잘 버텨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부부만의 그 대화를 꼭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는 좀 원칙과 규칙을 정해서 야, 우리 부부가 서로 힘주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길에 화이팅이라고 외쳐보는 건 어떨까? 우리 만나는 그 순간 반갑다라고 외쳐보는 건 어떨까? 정하신 다음에 이 정하는 걸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부부만의 팀워크도 생기고요. 행복도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반가워라는 말. 이거 진짜 되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단어들 부부 가운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변화가 이렇게 쌓이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멋진 부부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부부처럼요. 그래서 한마루 관계 연구소 전보영 TV를 계속 구독하시면서 좋은 부부가 되는 법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마루 관계연구소의 마지막 인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관계 중심! 지금까지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 TV였습니다.